안녕하세요. 팀브랜드 인테리어 이승주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팀브랜드 인테리어 안종찬 대리입니다. 네, 오늘은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힐즈파크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 현장은 38평 현장이고요. 소형대에 비해서 집이 정말로 크게 빠졌습니다. 암만 못해도 이 집이 저희 집보다 7, 8평 정도는 더 큰 것처럼 느껴질 만큼 집이 크게 빠졌고 방 하나 정도가 더 크게 빠진 느낌이어서 이 공간을 좀 고객님과 함께 포인트로 잘 만들어 본 현장입니다. 이번 현장은 고객님께서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고객님들이 디자인 업체와 이제 인테리어를 진행하시면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인테리어 업체가 너무 색깔이 강할 때입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그 방은 별로예요 라고 고객님의 의견을 무시하는 순간 내 의견을 안 내게 되고 인테리어 업체가 꾸며주는 대로 살게 되는데, 저희는 고객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활 패턴 그리고 생각을 디벨롭을 굉장히 잘하는 업체여서 첫 번째 고객님께서 가져오신 안을 저희가 띄워드릴 텐데요. 거기서 잘 발전시켜서 두 번째, 세 번째 거쳐서 지금 이런 평면이 나왔습니다. 이번 현장은 주방과 그리고 저희가 이쁘게 계획한 다이닝룸이 포인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님들께서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저희가 디벨롭 시켜서 이렇게 이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쪽에 개수대나 가열대가 올 수도 있지만 고객께서 뭐 이쪽을 바라보고 요리를 하는 게 꼭 로망은 아니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아일랜드를 구성해 드렸고, 아일랜드가 카운터보다 나은 장점은 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은 방에서 카운터를 세워놨다 그러면 물을 들어가기 위해서나 아니면 요리할 때 삥 돌아서 돌아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아일랜드는 이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안방에서도 편히 들어갈 수 있어서 어느 방에 있는 가족 구성원이 주방을 이용하더라도 좀 쉽게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아일랜드의 수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가전들을 다 수납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좌측 하단으로 해갖고 밥솥장,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븐까지 다 수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우측 부분으로 해갖고는 다른 그릇들이나 자주 쓰지 않는 물품들, 아니면 자주 쓸 수 있는 주방 용품들을 수납할 수 있게 반대쪽에는 큰 서랍장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에 뭐 믹서기 있고 여러 가지 가전들 올라와 있고 밥솥 올라와 있고 전자레인지 있고 하면 전혀 이쁘지 않았을 텐데, 아일랜드의 장점은 앞뒤로 수납이 가능하고 한쪽에는 가전들, 반대편에는 일반적인 수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는 이런 식으로 서랍으로 구성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저희가 1200까지는 추가금이 없이 제작을 해드리고 있는데 1100 정도 사이즈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1100일 때 한쪽 500, 한쪽 600, 아니면 뭐 550, 550 이런 식으로 구성이 가능하고, 한쪽은 서랍으로 구성하면 안에 있는 물건 좀 쉽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서랍은 비용이 약간 추가가 되지만 꼭 한쪽 면은 서랍을 좀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집은 저희가 다이닝 공간을 만들어 드려서 밥을 먹는 식사 공간이 있음에도 아침에 가볍게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시리얼 먹거나 간단하게 좀 앉아서 뭐 작업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서 할 수 있게끔 식탁을 만들어 드렸고요. 지금 올려드리는 헬리오시티 현장처럼 우리 집에 다이닝 공간이 따로 없어서 얘가 식탁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단을 낮춰서 일반 식탁 높이로 낮춘 다음에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쪽 냉장고장 관련돼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측에 있는 냉장고장 쪽으로는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냉장고장 양옆으로 해갖고 사이즈가 굉장히 좁게 나와 있어요. 냉장고가 2025년형으로 나온 피덴맥스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좌측과 우측 그리고 중앙의 사이에 있는 공간까지 많은 공간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딱 맞춰서 냉장고장을 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트한 사이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좌측으로는 지금 누우미장 들어와 있어요. 누우미장은 저희 팀브랜드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팬트리장인데요. 팬트리장 같은 경우에는 뽑아 쓰는 인출식 방식이 있고 이렇게 열어 쓰는 여닫이 방식이 있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편하신 방법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주방에는 특이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본주방 좌측으로 해서는 로봇 청소기 직배 수형을 쓸 수 있도록 좌측에다가 장을 만들어 드렸어요. 로봇 청소기 직배 수형을 쓸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수도와 배수가 근처에 있어야지만 넣을 수 있기에 해당 부분으로 로봇 청소기가 들어갔고요. 우측으로 해서는 개수대 들어갔고, 개수대의 싱크볼은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SQSR 780 제품으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만 트레버틴 저희가 이번에 사용한 세라믹의 장점은 벽체 타일과 색상을 맞추기가 정말 좋다는 점입니다. 지금 사진이나 영상에서 상판과 타일이 그렇게 크게 이색이 나거나 아니면 안 어울리는 느낌을 전혀 못 느끼고, 저는 처음 들어왔을 때 사실 같은 로만 트레버틴을 접어 올렸나 생각을 할 만큼 둘이 비슷해 보였는데요. 세라믹을 고르실 때 상하부장 사이 미드웨이를 세라믹으로 하지 않을 거라 그러면 타일과 잘 맞출 수 있는 세라믹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세라믹은 구매를 할 때 무조건 한 장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남김없이 좀 아낌없이 아깝지 않게끔 저희가 이쪽에 포인트로 넣어드렸고요. 타일, 로만 트레버틴 그리고 필름 세 군데를 굉장히 잘 맞춰서 아주 잘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이번 현장은 우물천장이 원래 주방까지 넘어와 있었습니다. 저희는 공간별로 구분을 나눠서 우물천장을 줄였는데 공간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좀 협소해진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비포 애프터 보시면은 애프터가 훨씬 이쁘다 생각이 드실 텐데 조명 자체를 구획을 나누는 느낌으로 주어서 우물천장이 거실을 나타내고 마그네틱 조명이 주방을 나타내는 느낌으로 공간이 딱 나뉘는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마그네틱을 주방이나 아니면 신축 아파트에 넣을 때 고려해야 될 점은 스프링클러를 잘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어느 방향으로 꺾여 있는지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좀 미리 알기가 쉽지 않아서 이거는 천장을 한번 확인한 다음에 계획이 수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사 나간 뒤에 천장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계획을 좀 이쁘게 짜달라고 얘기하시면 저희처럼 이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주방 다음으로 저희가 조금 신경을 많이 쓴 다이닝 공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방 옆에 사실 알파룸처럼 공간이 분양되어 있었고 원래는 이쪽에 중문이 있고 이쪽은 이상한 가벽이 있어서 고객님께서 가장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공간인데 제일 좋아하시는 공간으로 저희가 재탄생을 시켰습니다. 고객님께서 저희에게 처음 요구하셨던 요구 조건 중에 하나는 약간 개방감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뒷면이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 고객님은 이쪽에 유리 가벽을 말씀 주셨는데요. 그 아이디어를 제가 조금 더 디벨롭해서 개방감이 있으면서 프라이버시한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쪽에 가벽을 만드는 대신에 하단을 띄워서 개방감을 주었습니다. 하단을 그냥 띄우지 않고 작은 조경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 부분은 고객님께서 뭐 좋아하시는 화분이 있다면 화분을 놓아도 좋고 저희가 꾸며드린 대로 이렇게 조화를 꾸며도 좋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쪽 벽은 그냥 벽으로 두기엔 너무 아까운 공간인 것 같아서 TV를 걸 수 있게끔 인터넷과 콘센트를 신설해 드렸습니다. TV가 와이파이를 잡기 때문에 콘센트만 만들어 드려도 TV를 달 수가 있는데 가끔 저는 이제 식사를 하거나 이제 와이프랑 술을 마시면서 TV 보는 걸 좋아해서 저쪽에 있는 TV를 봐도 괜찮지만 이쪽에 조그만 거 하나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고객님께 아늑하면서 개방감이 있는 공간을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 거기에 TV까지 놓고서 이제 뭐 편안한 공간을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 있어서 제일 크게 보이는 부분으로는 뒤쪽에 있는 타일 부분인데요. 여기 있는 타일은 저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타일이 아니라 유연상제의 타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게 세라믹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간지나 모양 자체가 특이한 타일도 많은데 지금같이 들어가 있는 이런 울긋불긋한 느낌의 타일을 사용하여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우측 부분으로는 브론즈 거울을 사용해서 공간을 좀 더 넓어 보일 수 있는 요소로 사용을 하였고요. 뒤쪽 공간으로는 저희가 가슴 높이 정도의 하부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하부장 같은 경우에는 중간 부분에 다 휨 방지 절물들을 넣어서 무거운 물건들을 올려놓아도 충분히 무게를 받을 수 있을 충분한 수납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이 공간에서 제일 하이라이팅 좌측에 술장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술장 같은 경우에는 양 옆에 나오는 LED를 통해서 공간이 조금 더 화사해 보일 수 있는 느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울이랑 유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공간은 가벽을 연장할 때 가벽을 그대로 끌고 가지 않고 브론즈 유리를 넣었습니다. 브론즈 유리를 넣음으로써 개방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인테리어 공정 비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미 높기 때문에 이런 거 한두 개의 비용까지 추가를 하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쁜 공간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항상 서비스로 추천드리고 있고요. 디자인에 좀 욕심이 많은 업체여서 고객님들께서 욕심을 내시는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든 더 이쁘게 만들어 드리고 비용을 적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찬들이 가 설명한 브론즈 거울은 공간에 놓아져 있을 때 얘가 거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얘를 지나다니면서 부담스럽네 이런 느낌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실내에 거울 추가하는 거는 집을 넓어 보이게 만드는 포인트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복도 한번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도가 있는 공간에 팀브랜드 시그니처죠. 시그니처 서비스인 라운드 선반 넣어드렸고요. 키를 놔도 되고 지금처럼 작은 오브제를 놔도 집을 굉장히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문은 상부 구동형 중문을 시공했습니다. 하부에 레일이 없어서 더 깨끗한데 과거에는 얘가 좀 흔들림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지금 제가 잡고 흔들어도 그렇게 막 불편한 느낌이 들지 않게끔 깔끔한 느낌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쓸 수 있으니 상부 구동형 추천드리고요. 상부 구동형은 레일을 매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위쪽에 스프링클러 배관이 있어서 살짝 튀어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나온 것보단 훨씬 더 깨끗하게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이쁜 조경 공간이 보였으면 하는 마음에 고객님께 거울을 추천드렸는데 그 방향도 좋고 고객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이런 액자 레일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공간, 포인트 되는 공간이 있다면 반사되는 각을 고려해서 거울을 한번 넣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금 여기 섰을 때 이 공간이 굉장히 우아하고 좀 이뻐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그 이유를 간접 조명이라 생각합니다. 우물 천장에 우선 간접 조명이 들어갔고요. 커튼박스 들어갔고 TV를 기준으로 상하부에 간접 조명을 넣어줬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호불호가 있지만 저는 간접 조명, 광원이 보이지 않는 조명이 가장 이쁜 조명이라 생각해서 간접 조명은 넣을 수 있는 최대치, 그러니까 호불호가 나뉘지 않을, 너무 과하면 이쁘지 않겠지만 잘 조정해서 넣으면 항상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조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공간이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데 다른 현장과 좀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이 공간에서의 특징으로는 상하단으로 나오는 간접 조명이 제일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요. 평상시에 저희가 TV 반매립 박스를 만들어 드릴 때는 벽면 전체를 TV 반매립 박스 면으로 보게 되는데,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상단과 하단 부분을 비우고 위아래로 똑같이 간접 조명을 넣어서 충분한 무드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우측 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간접 조명을 넣어서 마무리를 해드렸어요. 지금처럼 보이시는 것처럼 상부, 하부에 간접 조명이 들어간다고 해서 금액 추가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반매립 TV 박스 면이 큰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은 하단 부분, 상단 부분에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상부, 하부를 비움으로써 인해서 공간도 더 넓어 보일 수 있게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 또 특징으로는 이쪽 면에 아예 콘센트가 보이질 않아요. 당연히 반매립 TV 박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콘센트들은 다 TV 뒤쪽으로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들 말씀을 하지만 TV면 쪽의 콘센트 같은 경우는 많이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시면서도 한두 번 정도 쓰실까 말까인데, 가장 메인으로 볼 수 있는 공간에 콘센트가 자리하고 있으면은 이쁘지가 않기 때문에 콘센트 부분은 소파 뒤쪽 면으로 옮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TV 브라켓이 안으로 쏙 들어가는 느낌 만들기 위해서 최소로 필요한 폭이 8cm 정도인데요. 8cm에는 콘센트가 가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콘센트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하단에 보이지 않게끔 만드는 거 추천드리고요. 반매립 공간을 정말 이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장미 아파트에 진행했던 것처럼 화려하게 꾸밀 수도 있고, 지금 이것처럼 깨끗하면서 조명만 넣을 수도, 아니면 오금 대림 형장처럼 깨끗하게만 만들 수도 있는데요. 고객님의 취향이 반영이 돼야겠지만 이 공간은 새로운 디자인이나 아니면 욕심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든 저희가 다 구현해 드릴 수 있으니까 조금 욕심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현장은 침대 헤드보드를 조금 가볍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비용을 조금 아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조그맣게 실용적으로 헤드보드 짜는 방향이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는 저희가 가전들을 충전할 수 있는 공간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헤드보드가 앞으로 조금 나오게 되지만 붙박이장 앞쪽으로 공간이 허락이 된다면 약간의 공간을 할애해서 핸드폰도 올려놓고 전자책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충전하는 공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홈 안에 콘센트를 만들어 놔서 기기들은 몇 개든 다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조명은 당연히 배치를 해야 합니다. 안방에서 두 번째로 특이한 부분으로는 여기 있는 큰 화장대가 있는데요. 화장대 공간으로 기본적으로 상하단으로 들어가는 거울 공간이 있는데, 이 거울 공간이 안방문을 열었을 때 복도 공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쭉 길게 보이는 공간이 될 수 있는데요. 덕분에 공간 되게 넓어 보일 수 있는 요소로 쓸 수가 있고요. 양 옆으로는 저희가 조명 넣어드렸고, 하단 부분은 저희가 서랍을 만들어 드렸어요. 서랍 안쪽에도 마찬가지로 콘센트를 하나를 만들어 드려서 고객님께서 쓰실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드렸고요. 이 공간에서 되게 특별한 점으로는 우측에 숨어 있는 수납장 부분이 있어요. 이 수납장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보이지가 않고 측면에서만 바라봤을 때가 보여서 자주 쓰시지만 이쁘지 않은 공병 같은 것들을 왼쪽에다가 넣었을 때 편하게 쓰실 수 있지만, 정면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깔끔하게 보일 수 있는 점이 이 수납장의 장점입니다. 지금 띄워드리는 스케치업에서 보시면은 이 장은 다른 장들과 다르게 세 부위로 나눠서 만들었습니다. 안쪽에 들어가 있는 수납장 부분, 앞쪽으로 멍 부분, 멍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도어를 전체적으로 정분할할 수 있도록 해서 멍 부분을 만들어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우측 부분으로 해서는 기본적인 붙박이장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위로 나눠서 붙박이장을 제작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면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도어가 정분할이 될 수 있게 보이고, 우측으로는 숨은 수납장 부분까지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쪽 드레스룸 공간 쪽으로는 유리도어장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프레임이나 안쪽에 들어가 있는 몸통 색상의 톤을 전체적으로 골드랑 비슷하게 맞춰서 상당히 세련되게 보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조명도 이쪽에서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다음은 욕실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욕실은 저희가 철거하기 전에 이쪽 세면대 공간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문이 원래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겨서 시공을 하면서 세면대 공간을 확보했고요. 그 확보한 공간 덕에 이렇게 세라믹으로 된 세면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언더볼 세면대는 청소가 굉장히 편하고 위에 세라믹을 올려놓으면 고급스러우면서 물건을 옆에 놓기도 상당히 쉽습니다.
이때 수전은 투홀 수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멍을 2개 뚫어서 이 레버를 돌리면 물이 나오는 투홀 수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편안하고 고급스럽습니다. 대신에 이 폭은 꼭 생각을 한 다음에 확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저희도 이쪽에 있는 문을 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사항으로 이번 현장은 반 조정만 쌓고 위에 유리를 안 올렸습니다. 조금 특이하죠? 요거 저희도 처음 해보았는데 나쁜 아이디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 요청을 주셨는데 저희는 항상 고객님한테 배우는 것처럼 이 아이디어 굉장히 좋다 생각을 합니다. 샤워할 때 샤워기를 이쪽으로만 튼다면 전혀 물이 밖으로 튀지 않으면서 유리 싫어하는 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렸을 때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조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이 튀어주는 걸 어느 정도 막으면서 답답함 없고 물때 관리가 필요 없으니까 물때 그리고 답답함 싫어하실 경우엔 반조정만 해보는 거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간접 조명을 넣었습니다. 천장은 저희가 평소에 쓰는 SMC 천장을 사용했는데요. 걔와 맞는 키트가 나와서 이렇게 조명을 넣을 수 있었고, 이쪽에 2인치가 들어가 있는 것보다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지금 이 분위기와 저희가 2인치를 넣은 사진 분위기를 비교해 보신 다음에 더 마음에 드는 거를 시공해달라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관을 한번 가볍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힐즈파크처럼 이렇게 준신축에 해당하는 아파트들은 현관장이나 아니면 현관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재사용할 것과 새로 시공할 것입니다. 대부분 신축들이 수납 공간을 최대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부 다 장으로 짜고 거울은 도어 하나에만 배치해 놓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편에는 이제 이렇게 워크인 클로젯을 만들어 주는데 이게 좀 개인적으로 아쉽다 생각이 듭니다. 워낙 많은 수납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평형대에 사는 가족 구성원의 수납이 충분할 텐데 모두 장으로 짜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안쪽에 있는 시스템장은 그대로 살렸고요. 현관장은 재시공을 했습니다. 재시공하면서 작은 공간 앉을 수 있는 벤치 공간 만들었고, 그리고 나갔다 들어왔을 때 이제 겨울이나 가을 같을 때 외투를 걸어 놓을 수 있는 봉을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깊이가 깊지 않아도 옷걸이를 살짝 돌릴 수 있는 옷걸이를 쓴다 그러면 외투 걸기에 부족함이 없으니까 외투 장롱까지 가져가서 우겨 넣지 마시고 현관에 걸었다가 나갈 때 편하게 입고 나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현장 자체도 굉장히 이쁘고 아름답게 잘 나왔지만 고객님이 양해해 주신 덕에 식탁, 소파, 그리고 커튼, 가전까지 놓은 채로 저희가 영상과 사진까지 찍을 수 있어서 더 이쁘게 나온 힐즈파크 프로지오를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종철 씨는 이번 현장 진행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사실 이번 현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신축 건물이어도 굉장히 이쁘게, 더 이쁘게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현장을 진행하면서 고객님과 소통하면서 아이디어를 개발시켜 나가는 게 정말 재미있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분명 저희도 저희만의 색깔이 있고 저희만의 추구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업체는 고객님이 살 집을 만들어 드리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고객님의 생각이 첫 번째, 그리고 그걸 더 이쁘게 만들 방향을 많이 고민하는데요. 고객님들과 그런 소통 과정들이 항상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좀 껄끄러우면 어떠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나 인테리어 업체와 다툼 같은 것들을 좀 걱정하신다면 팀브랜드와 함께 했을 때 좀 많이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테리어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중간에 생길 수 있는 실수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저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릴 의사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저희는 항상 언제든 고객님의 의견이 첫 번째고 문제 해결이 첫 번째인 업체입니다. 팀브랜드에게 인테리어 맡기시는 고객님들은 이 부분 좀 편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걸 어려워하시는 고객님들이 좀 마음 편하게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현장도 저희 팀브랜드의 귀염둥이 안종찬 대리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